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 자, 이제 조금만 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할 건가? 네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이민신학의 활성화인데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도전을 드리고 비전을 주기 바랍니다. 한번 좀 물어봅시다. 정말 여러분 이민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정말 묻고 싶어요. 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을 열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민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예? 혹시 참 강의는 좋은데 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예, 지금부터라도 빨리 가십시오. 예,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떠납니다. 갈 데도 없고 여기서 죽을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나는 이 땅의 사역자들이 좋고 이 땅의 이민자들이 좋습니다. 전에는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안 맞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지금은 거의 긍정적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분들을 통한 나 비전을 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민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근데 이 이민교회 비전을 가지려면요, 한국 사람이란 종족 우월감, 다시 말해 레이스 프라이드, 따라합시다. 레이스 프라이드. 예, 이게 뭐냐면 종족 우월감인데요. 여러분 정말 이 종족 우월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거 있죠? 야,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필이면 내가 왜 한인으로 태어났나?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 사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이민 사역을 할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미국 사람 해야죠. 왜 한국 사람 합니까? 베트남 사람 하세요, 여러분. 뭐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예? 그 자기 민족을 프라우드하게 생각 안 하고 자기 민족을 디스파이즈 하는데 사역이 되겠습니까? 진짜 사역하는 사람 내가 보면요, 진짜 뭐 다 떠나가지고 사람만 보면 그렇게 그 영혼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가 되잖아요, 목회가. 그런데 자기 민족에 대한 레이스 프라우드가 없다. 목회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한국 사람은 뭐 그렇지 뭐. 뭘가 그래요? 언제 연구하고 조사해 봤나? 우리나라처럼 정이 많은 민족이 없는데 목사님이 한 번만요 손 한번 잡, 아이고 집사님, 네 알았어요 힘들죠. 그냥 뿅 간다니까. 신방 안 가도 돼요. 우리 목사님 나 알아준다. 여러분 이민 문화의 가장 어려운 갈등이 뭔지 아세요? 나를 안 알아주기 때문에 그래. 이만하면 됐습니까? 나를 안 알아주면 그 다음부터 교회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오고요. 친구도 안 맺습니다. 그런데 목사를 떠나고 누구든지 나만 좀 알아주면 금방 친구가 돼요. 옛날 사람 다 버리고요. 새로운 사람 만나고. 왜? 나를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것은 그 사람을요 교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이민 심리예요. 그래서요 교인들로 하금 바론트 정신이 있죠. 스스로 하게가 스스로 막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이거는 목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설교할 때나 리더십을 발휘할 때나 사람들 앞에 설 때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는 합니다만은 과연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이러면 목회 안 됩니다. 아니 기도는 하는데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진짜 사랑해야 돼요. 근데 제초하면 안 돼요. 진짜 사랑해. 우리 민족의 보쌈도 좋아하고 된장국도 좋아하고 갈비탕도 좋아하고 교인들이 모여서 좀 이렇게 흐트러져. 참 우리 민족이 그래도 나중에 다 사과할 사람이 다 넘기고 자꾸 좋게 보고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다 교인들이 사랑스러워지고요. 그 사람들이 은사가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또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라우드가 많이 없어. 죄송하지만 이게 없고 목회하다 좀 안 되면 대부분 자기 스스로 위로하기를 이럽니다. 아이고 뭐 결국 뭐 이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니냐. 뭐 자기는 한국 사람 아닌가? 자기는 짜장면 안 먹고 자기는 뭐 짬뽕 안 먹습니까? 왜 다른 별 세계 사는 것처럼 얘기하느냐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 중에 고쳐야 할 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존경심이 너무 부족하는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강사 자격으로 왔다 보시면 안 됩니다. 아니고요. 진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나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한 목사님 존경하고 장로님 존경하고 옆에 있는 교육자들 존경하고. 저도 이제 명성교회에 있어 봤거든요. 보면 팀워크를 딱 하는데요. 팀워크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웠어요. 제 밑에 15명이 있습니다. 파타임이. 참 안타까워요. 저는 풀타임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되겠나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밥도 사주고, 자네 말이야 다 뭐 서울대도 나오고 다 머리가 다 똑똑한 사람인데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한 4, 5년 선배니까
교육 목사 그래도 총대 아닙니까? 그래서 너 인생 그래 사지 말고 목회를 떠나가지고 인간답게 좀 살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질 못해. 이게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이게 문제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목회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설명합니다. 그게 아니고 목회는 사람 관계고 인간 관계인데 그렇게 쉽게 사람을 다루고 뭐 함부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능력을 가지고 은사 잘해주고 이렇게 잘해주면 결국 목회가 될 거다.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는 들어요. 아이 목사님 저는 잘 이해는 못하지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 목회 다 성공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뭐 이렇고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목회 다 실패했어요 지금. 20년 지난 오늘날 다 결론이 나왔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존경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낮아져야 돼. 이거 껍데기 좀 벗어야 된다고요. 이 껍데기가 뭐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지 모르겠어. 좀 확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humble 내려오면 우리 한인들 희망 있다. 희망 있어. 이만한 박수도 나와야 되는데 박수도 안 나오고 하여튼 참 억지로 받는 박수도. 여러분 그런 게 없으면요 프라우드가 없으면 결국 우리 메인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미국 사람이 Who are you 했을 때 난 I am Korean but still I'm 이렇게 나와야 되지. 코리안 벗어버리면 아무도 친구 안 합니다.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2세들이 문제 있는 겁니다. 2세들이 한인교회 떠나죠. 왠지 아세요? 한인교회 싫다는 겁니다. 우리 내셔널리티가 싫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얘기지.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미국 대학에 가죠. 하이 하고 친구하려고 가까이 가는데 점점점 안 놀아주네. 아세요 여러분? 안 놀아줍니다. 안 놀아줍니다. 떠났는데 동족을 떠나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 떠나고 친구 다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교회 다 버리고 미국 대학 가서 미국 메인스트림에서 일하려고 막 들어가서 하이 하고 처음에 하와이유 하고 더 이상 마음이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할게요. 국제시시본부. 저도 체험입니다. 3년 동안 아무도 나를 자기 집에 초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Nothing happened. 화가 났습니다 제가. 아니 이렇게 일하는데 자기 집에 초대해 친구 될 거 아니에요. 3년이 지나고 나서 I want to invite you at my 10th 그 파리에 나를 초대하고 싶다. 가봤더니요. 잘 차려놓고 친척들 다 모아놓고 우리 부부 딱 가서 앉아있어요. 아이고 사람들 다 보내고 나서 좀 더 앉아 커피 하자고. 11시 12시까지 자기 지나간 ancestor 선조 얘기 있죠. 선조 얘기. 예? 선조. 여러분 아세요 이거? 여러분 이민자들입니까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 자, you think about first.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선조 얘기합니다. 200년 전, 300년 전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레버넌 오도 이민자 중에 한 사람이지. 그때부터 친구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이거 모르고요. 한국 민족 다 버리고 싫은 거 부정적이 다 버리고 미국 사람하고 메이크 프렌즈하고 메인스트림에 들어가니 후아유 했을 때 아이덴티파이를 요구하는 미국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이게? 영어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 영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얼마나 우습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역사적 인식입니다. 따라합시다. 역사적 인식. 여러분 정말 역사적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한 세 패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제 조금 다 돼가니까 뚜껑을 제가 좀 더 열어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비밀 병기를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민자들의 모임이죠. 미국 사람이 얼굴만 하얗지 똑같은 이민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들의 아픔에 조상들의 얘기가 지금도 희미하게 내려오지만 다 알고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도대체 누가 왔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로 아메리칸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요, 원래 종교 핍박을 가지고 왔잖아요. 와가지고요 일종의 윌리엄 브래드포드 이런 사람 중심으로 이 보스턴에 딱 총독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래 프리턴의 후예들입니다. 프리턴의 후예예요. 청교도의 후예예요. 그러나 아미시 마을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처음부터 자기의 땅을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정착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땅 죽기가 자기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마을인데 자기의 영적인 마을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윌리엄 펜이 왔어요. 그러니까 영국 이 사람 석학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벌써 출발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저기 가면 우리가 마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 말 만들자. 그럼 어떤 말인지 우리가 정말 가서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벌써 결성을 해서 이름도 정하고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펜실베니아 공동체, 그 공동체를 다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펜실베니아 보세요. 성막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도 불 다 꺼놓고 야채 먹고 채소만 먹습니다. 고기 안 먹습니다. 제 프린스턴에서 흑인 한 사람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냥 조용히 공부만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죠. Where I come from? 이러니까 I live in Pennsylvania. 딱 눈치를 채지. 아, 이 친구 그 친구구나. 그래서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집에 또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미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화란이 어떻게 왔습니까? 네덜란드요. 네덜란드 상인들이 왔습니다. 물론 그 백그라운드는 종교적인 백그라운드, 릴리지 백그라운드 있는데 특별히 그 리폼드 처치 있죠. 그것이 결론 말씀드리면 RC의 교단이 만들어졌는데 뉴욕이 완전 무주공산에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인디안들이 우글우글 했잖아요. 총으로 딱 제압하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적인 비극이거든요. 총으로 딱 제압하는 거. 미국의 유럽의 선교 정책, 총으로 일단 첫 번째 제압, 두 번째 성경책 주기. 이 대단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지금 엉망되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열중쇼 차려놓고 총으로 제압하니까 너 얼마 주고 팔래? 이랬더니 돈 모르겠다니까. 그러면 내가 양주 하나 줄게. 이러고 양주 하나 받고 맨하탄 팔아넘겼어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거. 맨하탄을 어떻게 샀느냐? 원주민에게 양주 한 병 주고 맨하탄 구입했어요. 우리 일찍 이민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찍 와야 이게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왔냐면 네덜란드 리폼드 개혁교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쪽에 RC의 교단이 퍼졌고 내가 다닌 뉴브런 신학교도 그 주변에 있습니다. 이 굉장히 완고한 집단이죠. 제가 공부하는 가운데 닥터 코클렉 하버드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칼빈 아까 인스티튜트 오브 릴리전 기독교 강요를 한 3번 했잖아요. 아이고 B 이상 안 주겠대 처음부터 아예. 아이고 화가 나잖아요. 박사과정 하려면 여러분 B 이상 받으면 안 됩니다. A 받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주겠대. 왜냐하면 너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우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도망가라면 또 하는 기질이 있거든. 한다. 딱 했더니 처음부터 7페이지 매주 7페이지 페이퍼를 쳐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텀 페이퍼 쓰는 건요 15페이지 20페이지만 한 학기 2번 내면 돼요. 어느 학교든지요. 메스터 과정에. 그런데 매주 7페이지 쓰라니 계산해 보세요 이거. 황당한 거야. 그래서 해봤어요. 해봤더니 7페이지. That's it. What do you point? This comes from you or from others? From what? 아주 간단히 사면 go ahead. 아주 기분 나쁘더라고. 나중에 또 페이퍼를 써도 나중에 친해지니까 학기 중앙 정도라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3페이지만 써라. 나중에는 쓰지 마라 그랬어요. 아, 너 공부해도 되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미국이거든요. 근데 중도에 다 포기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제가 왜 이런 얘기했냐면요. 그런 사람들이 유럽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 아메리칸이 여기 다 퍼져 있어요. 유로 아메리칸. 두 번째는 누가 왔냐면요. 히스패닉입니다, 여러분. 남미부터 시작해서요. 라틴계 계열이 있죠. 중미, 남미 다입니다. 예. 라틴계 계열이 쭉 왔는데 전체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3억 인구 중에 64%가 화이트입니다. 64%가 화이트예요. 히스패닉이 통계를 좀 받아요. 14% 제 기억하는데. 예. 네. 정확하게 내가 실수 안 하려고 했죠, 여러분들. 예. 제가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빨리 못 찾겠는데. 예, 그거 제가 조금만 스킵할게요. 죄송합니다. 그거 다시 교정해 드릴 때. 그러니까 64%에다가 대충 그렇습니다. 14%, 12% 이렇게 흘러가는데 히스패닉 그리고 에이시안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인구 센서스에 보면요. 인구 센서스에 보면 그 통계가 다 나와 있는데 다른 나라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크게 네 부류예요. 화이트, 블랙, 히스패닉,
가로 열고 라틴, 그 다음에 에이시언입니다. 기타 아들즈가 없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소수민족과 다수민족이 그쪽 범주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는데 에이시언이 전체 4.2%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0.4예요. 0.4.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어요? 0.4가 박치기 해야 돼요, 지금. 박치기 해야 된다고요. 0.4가 박치기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 셜만 박사의 이론을 내가 동의하면서 내가 이번에 글을 쓰면서 동의했던 게 뭐냐면 도저히 쪽수로도 안 되고 인재로도 안 되니까 내가 한번 제안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룹을 내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를까요? 그룹 A. 그룹에는 화이트입니다. 힘도 있고 인재들이 우글우글해요. 근데 그룹 B는 뭐냐면요. 덩치는 적지만요. 인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유태인들, 독일 계통들, 아일리시 피플들, 그리고 영국의 일부들, 이 사람들이 다 그룹 B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지금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화이트 하면 전국적으로 같이 토탈 패키지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토탈 패키지 하지 마시고 화이트 하면 구분이 돼야 돼요. 영국계, 독일계, 화랑계 다 구분이 됩니다. 블란스계 다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민족 중에서 가장 곽강하게 메인스트림에서 파워를 갖고 있는 그룹이 딱 정해졌는데 영국계, 독일계, 그 다음에 아일리시, 그 다음에 소수민족에는 유태계 요 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뉴욕 철도 얘기했죠. 뉴욕 철도 얘기할 때 뭐라 했습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물어봤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찾아보니까 뭘 발견했느냐면 이거 발견했어요. 위에서 다 해먹느라고요. 위에서. 누가 다 해먹는가 보니까요. 독일 사람이 다 해먹어. 두 번째 주일씨가 다 해먹어. 나머지는 전부 다 무주공산이래.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독일 사람들하고 연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10년을 다니고 이제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 잡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룹 B는요. 인원은 적지만 아주 우수한 민족이죠.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독일을 다 잡고 있어요. 유태계 아이리시가 다 잡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한인이 앞으로 어떻게 어프로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독일계 미국인, 다시 말하면 젊은 아메리칸을 만나야 됩니다. 아이리시 아메리칸을 만나야 돼요. 아무나 화이트니까 똑같은 영국계 아닙니다.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그걸 알고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회에 초대하거나 무슨 한인 사회에 하거나 이래도요. 그 사람들 중에 요 주위 인물들을 다 불러야 돼요. 스피커들도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마디의 말이 정치력에 힘이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C는 뭐냐 하면요. 덩치는 굉장히 큰데 인재가 없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흑인과 히스패닉입니다. 그런데 참 흑인들이요. 내 통계를 보니까 9,000명 정도가 지금 정치계 그다음에 연방하고 주정부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9,000명 정도가. 히스패닉이 한 4,000명 되거든요. 히스패닉이 4,000명. 그러니까 흑인들 중에 예를 들면 주본 판사도 하고 정치계 건물들이 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콜린 파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히스패닉은 인원은 굉장히 많은데 주요 인물에 보니까 4,000명 정도가 주하고 연방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럼 우리 한인이 도대체 어떠냐?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그룹 A에 속하지 않았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줄이 내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짝수가 많습니까? 우리 수가 적잖아요. 우리 진짜 인재 많아요? 인재 별로 없잖아요. 그럼 그룹 B 그룹 수는 적지만 인재들이 많이 있는 그룹이냐? 여러분 우리가 수는 분명히 적습니다. 그룹 B의 특징이 인재가 많은 건데 정말 인재 많습니까? 오늘 리스트 해놨죠.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200명 있습니다. 한인들. 그중에 박사리도 들어있어요. 요즘 좀 부진하지만 그래도 한번 위상을 터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디냐 이겁니다. 자, 한번 봅실까요? 우리가 그룹 A도 아니고 그룹 B도 아니고 그룹 C도 아니고 그룹 D라는 거 이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룹 D. 그룹 D는요. 인원도 적고 인재도 적고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룹 D입니다. 미주류 사회에서 우리가 뛰어난 민족이라고 일부는 인정받지만 대다수는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지금부터 인재 교육을 해야 돼요.
어떤 인재교회냐? 한인교회도 물론이지만 한인사회에서 인재들을 기르는 작업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 이거 해야 돼요. 이거는 어두워져 인텐셔널 프로그램이에요. 누가 잘한다 하잖아요. 집중적으로 투자해 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자꾸 클 수 있도록 메인하고도 연결해주고 붙여주고. 저는요, 이 본부에 있잖아요. 본부에 있으니까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인재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사명이 있어요. 인재들 연결 탁. 아, 이 사람 만나게 해주면 커지. 이거 제 특기가 그거니까. 예? 인재 리크루터. 그래서 200명 이 인원 중에서 만약에 여기서 2,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잖아요. 메인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쪽수는 안 됩니다. 물론 아까 점심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북핵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만약에 해픈도 일이 생긴다. 일이 안 생기기를 원합니다. 일 생기면 복잡하.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돌아갈지도 몰라. 예? 그러니까 이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여튼 그걸 떠나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해가지고 지금부터 그룹 D예요. 아무도 알아준 쪽수도 없고 인재도 없는데 이 그룹 D에서 유택의 일부가 된다든지 독일의 일부가 된다든지 아이리시 일부가 된다든지 일부가 되잖아요. 일부가 되면 우리는 미라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재가 나와야 돼요. 그게 한번 나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하하, 이거는 진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세대들한테 진짜 부탁했어요. 너희들 그 사람 밑에 무조건 백기 들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뭔지 아세요? 유엔이라는 곳에 가서 사무총장이 자기가 하야할 수 있는 능력 10명 하야할 수 있어요. 10명. 이 세대를 한 5, 6명 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서 무조건 배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상임 의장국 비서실장 출신 아니야. 상임 의장국 비서실장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사무총장을 어플라이 하겠습니까? 돌아다니면서 각국 다 보고 보니까 이만하면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상임 의장국은 여러분 사무총장 못하죠. 아시죠? 그건 마이너리티 포션이에요, 여러분. 마이너리티 포션에서 반기문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됐잖아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그냥 사무총장 됐다는 게 이게 영적으로 보고 신학적으로 보고 또 종교적으로 보면 이게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인재들이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요. 반기문 총장 하는 거 가방 들고 진짜 가방 들고 다녀야 돼. 진짜 배우고요. 엎드려가지고 미국 사람 정상들을 외국에 있는 정상들하고 만나고 악수하고요. 우리 인재들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길이 있다고요. 길이 있어요. 길이 있다고요. 길이 있어. PCU에서 이스막 목사님 총회장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마이너리티 포션 때문에 된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한국 이제 에이시안 쪽인데 에이시안 쪽에 우리 한국 교회밖에 없잖아요. 누가 리딩합니까? 그러니 당선될 수밖에 없죠. 무투표 당선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장로교 PCA에서 우리 이승만 목사님 하고 나서요. 인재들이 많이 등록됐습니다. 아시아 쪽으로요. 한국 사람들이. 할렐루야. 나는 길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을. 한번 넘겨주시죠. 자, 비전이 있는가? 역사의식이 있는가? 자, 이제 마지막 한번 보십시다. 미국 교회를 깨워야 될 책임이 있는가? 조금 전에 얘기했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통계 한번 봅시다. 자, 정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 이야기는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4시가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민 사역자들을 그 사역 독려하고 싶은데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이민자들을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들을 정말 선교 동력화할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요 미국 땅에 와가지고 단축 공목 잘 깨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같이 사람들 어려우니까 얼마나 이민자들 어렵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민 온 목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다가 한 세상 갈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소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안아줍시다. 포용합시다. 그러나 꿈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꿈 중에서 가장 위대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 동력합니다. 이거는 한인교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한번 1980, 79년부터 쭉 이렇게 했는데 93명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 도대체 몇 명입니까? 24년도 통계입니다. 이거 연말 12,874명. 이 풀타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계 선교 역사의 획을 바꿔버렸어요. 12,873명이니까 지금은 13,000명 넘습니다. 2006년 통계. 이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나중에 이렇게 6대4로 지금 나가 있는데 나가서 풀타임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건데
여기 미국에서 파송한 통계가 같이 묻혀버렸어요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앞으로 제가 어떤 연구소나 만들면 설문조사 많이 할 겁니다. 편지. 여러분들 많이 응답해 주세요. 이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많거든요. 은혜교회만 해도 40개국에 지금 180인 나갔어요. 그죠? 이런 데이터가 같이 묻혀 있습니다 지금 다. 나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실제로 세계 선교하자고 제일 먼저 깃발 내던 한국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미국 속에서도 우리 한인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1차 세계 선교대회 간 사람 아닙니까? 다 합니다. 한국교회가 잠들었을 때 선교의 선자도 몰랐어요. 여기서 일어났어요. 모자 4년마다. 이제는 뭐 얼마나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에 선교 동력할 마음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여기 인재들이 한번 리크루트만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선교단체의 수가요 1972년에는 79년에 21개였는데 지금은 아이고 165개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 다 거의 다 평신도들 아닙니까? 목사 얼마 안 되거든요. 평신도들이 165단체에 소속돼서 지금 파송을 다 받았어요. OMF부터 시작해서 YM부터 CCC 뭐 이런 사람들 대단합니다 열정이.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세 번째, 선교 대상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1979년도에 26개였는데 우리 2002년도에 164사기로 가장 피크였고요 2004년도에 160개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숫자로 보면 160개 된다고 보고요 선교 대상국이 160개국이 나가 있으니 지금 여러분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지금 202개국입니다 조크를 할게요. 코카콜라하고 국제시시하고 붙었습니다. 어떻게 붙은 줄 아세요? 서로 땅 따먹기. 코카콜라 안 간 데 없죠 지금. 코카콜라 안 간 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98개 때 동수였어요. 국제시시가 파송한 선교사가 198개국이에요.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나가는데 198개국인데 닥터 빌리브라이시 40일 금식 닦기도 이렇게 코카콜라가 이렇게 번져 있었는데 190일 우리 동수인데 이거는 불행한 일이다. 내가 앞질러야 됐다 해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주여 하고 나왔더니 190개국으로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199대 198로 CCC가 이겼거든요. 그 다음에 코카콜라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 더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동수인데 202개국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소수민족까지 합해서 202국가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국가가.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160개국이 들어가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할렐루야. 이 놀랍습니다. 한인교회들이요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셔야 돼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한인교회 진짜 저력이 있고요. 네 번째, 대륙별 분포 한번 볼까요? 야, 역시 아시아에 많이 모여있죠. 예, 절반 이상 그죠? 역시 어려운 어디에 안 모여있죠? 여러분 가장 어려운 중동에 3.4%밖에 안 됩니다. 그죠? 예, 아시아 7.8%, 중남 이래가지고 많이 안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쪽으로 우리 같은 동질 개념이 있으니까 많이 모였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정책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 10년 전부터 나왔는데 아직 개선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좀 하려고 그래요. 자, 다시 얘기하면요. 정책적으로 이거 나누어 가지고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되는 곳에 지금 보내고 또 쉬운 곳에 많이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가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퀄티 포션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선교 정책적으로 누군가 인물이 나타나서 사실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지 않은데 하여튼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목사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 야, 평신도가 71%입니다. 그죠? 자, 목사 28.8%. 자, 이 중요한 거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간곡히 한번 부탁할까요? 이민교회 평신도들 뒤집어지면 선교사로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가 급한데 언제 정규교육 하겠어요? 아니, 일반 대학 나오고 3년 MDB 하고 코스 2년 받아가지고 아니 언제 이렇게 레귤러하게 가겠어요? 아니 그렇게 여유롭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장에는 영적 전투예요. 죽느냐 사느냐고.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민자들이 여기 와서 한 20년 15년 생활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잘 들으십시오. 어떤 심리가 있는지 이겁니다. 의사들 고급 두뇌들의 이 공통적인 심리가 뭐냐 하면 돈 많이 벌었잖아요. 1밀리언짜리 살고 좋은 차 링컨 타운카 다 좋은 말 타잖아요. 항상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이민 심리인데 나는 돈은 말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게 없다. 이게 대부분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민 심리가 은혜로 역사하고요, 훈련으로 역사하고 비전으로 역사하면 그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한국 의사하고 미국 의사하고 퀄리티를 말씀드릴게요. 한국 의사들이 서울로 의대 100번 나와도 미국의 진짜 이 잔 핫깁스 대한 우리 두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도하는 거 게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세요? 퀄리티가. 그래서요,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요, 아프리카 같은 거 가지고 미국에서 온 의료 선교사들 웰컴입니다. 왠지 아세요? 장비도 다 가져오지, 메디컬 의료기구 너무 좋지, 실제로 수술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게임이 굉장히 차이 나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을 평신도 선교 동력화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보지 않고 목사들만 간다. I don't think so. 목사들은 일부가 갑니다. 그거 보세요. 평신도의 71%예요. 그러니까 미주 한인교회가 앞으로 이걸 리크루트 잘하면요, 목회됩니다. 말씀드릴게요. 왜 목회 안 됩니까? 정말 선교 평신도들에게, 이민자들에게 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언제 여러분들이 평신도들하고 선교지에 진짜 가보셨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큰 교회가 되면 갈 수 있다. I don't think so. 아니, 큰 교회 되면 더 못 갑니다.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적고 이럴 때요, 아프리카도 케냐 딱, 케냐 한번 가야지. 딱 은혜교회, 은혜교회 안내 좀 부탁합니다. 한번 배우겠습니다. 겸손하게 탁 단기 선교 탁 몇 주 가 있고 탁 보고, 여러분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런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는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뭐냐면 교인 30명이 무슨 일 할 건가? 전부 다 넋두리하고 전부 다 현장만 바라보니까 언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줬느냐 말이에요. 비전이 없어. 비전이. 한 번을 가봐야죠. 안 가보잖아요. 갔다 오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갔다 와야 돼요. 그냥 한간이가 역사 아니라는. 자, 넘어갑시다. 다 돼갑니다. 그래서 사역을 한번 볼까요? 보면요, 제자 훈련은 38%, 교회 개척이 35%가 제일 많고요. 나머지는 뭐 성경 번역하고 2, 3%씩 다 나누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제자 훈련은, 이거는요, 선교단체 영향이 크다는 걸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어요. 선교의 수레바퀴. 하나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선교가 있고요, 선교단체가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 선교의 두 양날개가 있는데요, 한국교회 지도자는 선교단체를 좀 우습게 봤고, 선교단체도 교만해서 한국교회 지도를 좀 우습게 봤는데, 지금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지금 선교 트렌드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목사님들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옛날에는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선교단체에서 선교하는 것을 정설로 봤고, 교회는 일부 준비되고 자격이 있는 레귤러한 그 선교사 있죠, 목사 안수받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보낸 것을 상식적으로 봤습니다. 지금 선교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떤지 아세요? 이제는 평신도로 거의 다 바뀌었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평신도. 두 번째는 뭐냐면요, 때가 급하니까 6개월이나 1개월, 1년 트레이닝 해도 보내지 않은 게 지금 선교학자들이 대부분 지금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신도들을 보내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같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나가서 정말 제자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 전부 다 평신도 선교사들이 일하더라는 거. 따릅시다. 평신도 선교사. 나는 이 말에 여러분들 도전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민교회 설립 목적 중에 만약에 평신도 선교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교회를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비전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다 한계에 막혀요. 자, 봅시다. 간단히 얘기할게요. 자, 교회가 성장됐습니다. 뭐 할 겁니까? 한번 물어보자고요. 목회적인 측면에서. 오정대 목사님 계시면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성장됐다고요. What do you do after that? 또 이렇게 선교자면 내가 미안하지. 짜고 한 같이.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요. 아니, 신학적으로나 성서적으로나 그냥 다 통탈해서 그냥 쉽게 한번 해보자고요. 교회를 왜 하십니까? 교회를. What is the purpose? 아니, 교인들 양육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가 고려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려에 대해서 아직도 그림을 못 그리시는 것 같은데, 이 고려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해도 교회가 문제가 한인교회가 깨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골이 없어요. 골이. 교회는 딱 두 가지 나타나요. 첫째는요, 선교입니다. 선교는요, 첫째는 국내가 있고요. 이걸 전도라고 하죠. 그 다음 선교는 이게 해외 선교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펑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상명령이에요. 보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 예루살렘 먼저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딱 끝까지 가잖아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예루살렘 전도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한인들 전도하고 그죠? 코리안 아메리칸 모으고 이거 다 전도입니다. 교회 사명 중에 전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수평 이동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밤을 새야 돼. 수평 이동에 대해서는. 그런데 두 번째 뭡니까? 선교하려면 해외 선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기 선교를 하든지 지상 명령을 누가 거부합니까? 아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 예수님 오는데 이 명령을 누가 거부하겠냐고요. 그럼 목사 안 해야 됩니다. 결국 뭡니까? 전도와 선교가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만 아니죠. 내부는 보면 양육도 해두고 제자 훈련도 해도 그러나 결국은 전부 다 이쪽으로 다 기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사회 소셜 컨선이 없으면 죽습니다. 소셜 컨선, 따라서 소셜 컨선. 이게 사회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컨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인 사회가 뭐 한다. 이번에 보세요. 오렌지 카운티 무소모임 할 때 아침 새벽 기도에 영성운동 했죠.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나눠줬죠. 4개의 단체에 나눠줬죠. 나는 박수를 치는 사람이요. 앞으로 계속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까지 한인 사회가 같이 모였잖아요. 이제는 영적 지도에 자꾸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들어가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헌금하잖아요. 헌금해가지고 어려운 구호단체들 다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스페인이나 흑인이나 에이시안 쪽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 크게 쓰죠. 그런데 왜 크게 못 쓰는지 아세요? 한인들도 많이 안 하고 두 번째는 타민족, 소수민족, 우리와 같은 어려운 민족, 약자들, 에스닉 그룹들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쓰시고 싶은데 지경을 안 넓혀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요. 조금만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선교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소셜 컨선, 사회의식이 우리의 명령이라 한다면요. 옆에 소수민족 해가지고 히스패닉도 좀 불러가지고 장학금들 주고 이 쇼잉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하나님 앞에. 이 좀 보여주고 정치 지도자를 좀 불러가지고 웰컴 한다고 부페 한번 다 차려. 여러분 놀랍습니다. 만약에 그 일만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그건 뭐 하겠습니까? 아니 G12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해가지고 제자가 집에 있는 제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양육을 했는데 입만 귀만 커지지 불만 세력들만 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선교와 전도 외에 소셜 사업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 이민자라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제가 좀 내리죠. 하나만 더 할게요. 제일 마지막에 전체 세계 종교 분석 제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기독교가 아직 33%다 됩니다. 야, 지금 여러분 답답하죠? 이슬람이 바짝 쫓고 있죠. 여러분 저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통계 드릴게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슬람이 지금 목숨 들고 전도합니다. 옛날에는요, 이슬람 협회가 각 주에 하나 있을까 없을 건데 지금 2-3개씩 늘어나고 있다는 건 주의하셔야 돼요. 이슬람 협회, 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코리안 협회 하면 한인 협회하고 교회 협회는 나눠져 있죠. 이슬람은 하나입니다. 이슬람 동지 하나입니다. 겁나는 그룹입니다. 목숨 걸고 하고요. 지금 기독교가 쇠퇴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허점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메인이 허점이 많다는 건 뭐냐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종교교의 사상이나 청교도의 사상이 전부 다 흐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너무 약해졌다는 증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슬람은요 대단합니다. 확실한 비밀을 무기가 갖고 있어요. 코란에도 확실한 핵심 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들어오면 빠져 못하는 놀라운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왜 알카에다 이런 사람이 목숨 겁니까? 그 사람들 죽으면 선교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선교자니까 목숨 거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보상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잖아요. 이슬람이 바짝 추구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전부 다 손을 놨어요. 통계만 내고 손을 놓고 있다고요. 우리 한인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인들이 일어나야 돼.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이 영적 싸움을 모르고요. 뭐 몇 명 모이네 누가 왔다 갔다 맨날 그런 무슨 코끼리 비스켓 먹는 얘기만 자꾸 하고 무슨 베이비 비헤이버 나타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넓은 시각으로 우리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넓은 시각. 자 결론을 맺게요.
자, 그러면 왜 이민신학 필요하냐? 자, 봅시다.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이제 전문적인 사람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제 부정한 사람이 이제 성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저는 다 내고 갑니다.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여러분들 교회에서 부를 때 강사를 생각하지 마시고 비행기 값도 생각하지 마세요. I guarantee you. 예? 제발 그런 시시한 얘기 하지 말자고요. 무슨 비행기 값이 없고 강사 값이 없어요. 여러분 부르세요. 10명 모이세요.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그런 걸 다 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돼. 정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내볼까요? 정말 우리 마음을 좀 묶어봅시다. 좀 가진 자는 좀 내놓고 또 안 가진 못 가진 자는 제발 좀 비굴하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게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한인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정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지 않겠습니까?